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보는 내내 중국 선수들이 다치지 않을까 무서웠다. 그냥 애들 데리고 축구하는 큰형들 같았다. 5대0으로 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21일 밤 중국의 광둥성 선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2골 1도움 활약에 힘입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무려 6경기 연속 무실점 19점 득점이라는 놀라운 경기력으로 한국 축구 팬들을 기쁘게 해주었는데요. 전반 8분 조규성의 슛으로 골키퍼가 수비와 엉켰고, 이때 중국의 수비 주천재가 넘어진 상황에서 발차기 수비를 시전했고 쇄도한 황희찬을 걸어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전반 11분 만에 선제 득점을 가져갑니다. 또한 전반 45분에는 오른쪽에서 이강인이 올린 왼발 코너킥을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헤딩으로 연결해 그의 보기 드문 헤딩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후반 42분에는 손흥민이 문전으로 올린 프리킥을 정승현이 188cm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헤딩 쐐기골을 넣어 한국은 3대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가 끝나고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 국가대표 공식 사이트에 몰려와 한국 축구는 너무 거칠고 무자비하다며 많은 글을 남겼는데요. 경기에서 선수들의 강력한 플레이 뒷이야기와 중국 팬들의 반응 함께 알아보시죠. 이날 경기 시작 전 양팀 선수들이 도열의 국가제창을 할 때 보기 부끄러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한국의 애국가가 나왔을 때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를 가득 메운 중국 관중들이 야유를 보낸 것인데요. 상대국의 국가가 나올 때는 조용히 있거나 함께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 관중들은 애국가의 야유를 보내며 시작도 전에 비상식적인 매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심지어 경기 전 한국이 중국을 향해 어떤 도발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사실 중국과 국제 경기가 많은 한국팀으로서는 새롭지도 않은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에도 이러한 비상식적 모습은 계속해서 보였는데요. 중국의 수비수가 바닥에 누워 발차기 수비로 황희찬에게 페널티킥을 내어줬고, 여기에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려고 준비할 때 중국 관중들은 손흥민의 얼굴로 초록색 레이저빔을 쐈습니다. 이강인이 프리킥을 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관중들이 퇴장 조치급 비매너를 물 흐르듯이 한 것입니다. 검문 검색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상대 선수에게 레이저를 쏜다는 행위 자체가 중국 축구에 어떤 이득이 될지 생각 못하는 관중들의 행동이었는데요. 레이저 빔은 축구장에서 매우 금기시되는 행동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레이저 빔은 오랜 시간 축구, 양궁 등 한국과의 경기에 따라다녔지만 아직 공식적 피해는 알려지지 않은 채 중국의 팬들의 의식 수준을 낮춰주는 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국제 대회를 치르는 중국 선수들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실력에서는 이미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중국 대표단 선수들은 경기 중 공과 상관없이 손흥민과 조규성을 뒤에서 노골적으로 밀고 누르는 비매너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또한 페널티킥 선언에 날카로워진 중국 수비진은 이강인과 김태환의 거친 멱살 터치로 풀리지 않는 경기를 짜증으로 풀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페널티 박스로 달려온 황희찬이 거침없는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김민재와 리레이가 충돌한 상황에서 리레이 선수는 완전히 튕겨져 나가버렸고, 양코비치 감독이 심판에 불만을 표출하자 황희찬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제스처로 김민재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기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4만여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과 상대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 속에서 보통 이런 일엔 주장인 손흥민이 나섰지만 중국전에서는 꾸준히 이를 마다하지 않은 황희찬의 활약이 빛난 경기였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전반 11분 페널티킥 선제골을 넣은 후 관중석을 향해 쉿 세리머니를 펼쳤었습니다. 수많은 골을 넣어온 손흥민이 쉿 세리머니를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토트넘의 역전골을 아스널에 넣은 날, 런던 더비에 화나있는 관중을 일순간에 조용히 시킨 적이 있는 쉿 세리머니인데요. 이날 경기 후 손흥민은 믹스트존에서 중국 쪽에서 저를 어떻게 막는지 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더라라며, 저는 항상 모든 선수를 존중해왔다. 상대팀에서 한국을 낮추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기에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막는다는 말에 최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도 했다며 쉿 세리머니를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 중 중국 선수들은 조규성의 머리채를 잡고 황인범의 하반신을 가격하고 박용우의 복부를 치는 등 수없이 많은 예상된 거친 플레이를 했지만 크게 경기력에는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날 경기 반칙을 제외한 몸싸움에서 89% 이상 한국이 승리한 것을 나타내어 압도적인 한국의 실력과 피지컬 싸움을 보여줬습니다. 악연이 있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2019 아시안컵 본선에서 중국전에서 손흥민은 지금 중국의 주장인 장민펑에게 가격당해 큰 부상을 당할 뻔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날 경기 후 손흥민은 중국 선수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고 안아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장림펑과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포옹했고, 이외에 중국 선수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포옹하며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몇몇 중국 매체들에서는 거짓 뉴스들을 만들어 배포하였는데요. 체단주보는 이런 중요한 경기에 VAR이 왜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신화스포츠에 따르면 중국의 마덕신 기자는 중국에 불리하고 한국에 유리한 페널티킥이 전반 8분경 선언되자 자신의 SNS에 이날 경기 주심을 맡은 카타르 출신의 압둘라만 알자신 주심은 대한축구협회와 공식적으로 관계가 있다. 카타르 축구협회와 대한축구협회 간의 관계는 너무나도 가까워서 북한이나 중국이 어찌할 수가 없다며 주심이 한국과 관계된 주심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대 한국 축구 경기가 끝나고 한국 국가대표팀 공식 팬페이지에 찾아와 중국 사람들이 많은 글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거짓 기사를 나르는 기자들과는 다른 다소 상반된 의식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댓글에서 이렇게 거칠게 경기를 하면 어떡하냐? 보는 내낸 중국 선수들 다칠까 걱정했다. 김민재는 무슨 벽이냐? 한 번을 뚫리지를 않냐? 툭 쳤는데 중국 선수가 날아가더라. 철기둥인 줄 알았다. 어린애들이 큰형들이랑 경기한 줄 알았어. 손흥민 선수 나는 당신의 팬이에요. 좋은 경기 보여줘서 고마워요. 토트넘 우승시켜주세요. 손흥민 선수 경기 끝나고 중국 선수들 안아주는데 내 마음이 다 따뜻해지네. 보는 내내 눈물이 났어. 한국 축구는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했어. 황희찬 정말 저돌적이더라. 무슨 황소가 경기장에 들어온 줄 알았어. 중국 관중들 대신 사과드립니다. 제발 중국 축구 좀 살려주세요. 5대0으로 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한국은 아시아에서 3위이잖아. 원래 축구는 중국에서 만든 것인데 지금은 왜 이렇지?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인데 선수들은 왜 그럴까? 13억 중에 11명을 왜 못 찾는 거지? 한국 축구처럼 쓸데없는 관습들을 없애야 해. 중국 축구협회는 바뀌어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고 다시 각자의 팀으로 돌아가 리그를 이어갑니다. 모든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고생 많으셨고 각자의 클럽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응원합니다. 선수들의 해외 소식 빠르게 받기 원하신다면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과 구독 감사드립니다.